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어느 날부터 나는 부자가 되었다. 백만장자 메신저.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1년도에 브랜든 버처드라는 작가가 지은 책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2011년에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시대에 뭔가 어떤 메신저나 부의 추월차선이나 이런 문화가 태동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그런 유튜버나 어떤 인플루언서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때 이미 다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그런 개인 브랜딩이나 또 기업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바이블 같은 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백만장자 메신저 또 총정리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메신저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네. 익숙하게 쓰는 표현은 아니라서 그냥 유튜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유튜버가 되는 법의 어떤 고전 같은 책?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책에서 메신저란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과 지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어떻게 하면 삶을 개선할 수 있을지 또는 사업을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TV 프로그램 강연이나 유튜버나 블로그나 웹사이트 게시글 등으로 조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대표 메신저는 김미경 강사님, 네. 이런 분들, 김창옥 강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메신저 아닌가? 네, 여러분이 좀 즐겨보고 네. 뭔가 친구처럼 조언을 듣고 있는 어떤 인플루언서들, 네. 유튜버들이 네네. 있다면 그분이 메신저라고 보시면 맞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주로 살림을 참고하는 분, 정리를 참고하는 분, 네. 또 육아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할 때 늘 좀 챙겨보는 분, 네. 이런 분들이 메신저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셋 중에도 유명한 메신저가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네. 부동산 참고할 때 항상 찾는 그렇죠. 부동산 네, 입지의 메신저. 네, 김학렬 소장님이라고 또 이런 분들이 다 메신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2012년도에 읽었어요. 네. 원제목이 이제 이 책이에요. 메신저가 되자. 아, 그래요? 이건 메신저가 되라. 예, 책이고요. 보여줄까? 예. 아, 이 이야, 책이 바로 중고시장에서 2012년도. 30만 원에 거래됐다는 그 아, 책이군요. 이 책이 판도 있어요. 절판됐던 그 예, 책. 이게 어. 예, 38만 원짜리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야. 그때 사서 갖고 있었는데 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식인지 좀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로사님께서 아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도, 12년도 그 시기거든요. 그때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메신저급 이런 또 아니면 자기 개발 성공 스토리에 대한 콘텐츠들이 왜 갑자기 활성화되었는지 2008년도, 2007년도가 어떤 해였냐면은 아이폰이 나온 해예요. 아, 그러니까 SNS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생겼고 네. 그전 컴퓨터 시대랑 좀 달라졌죠. 굉장히 좀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블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2005년도에 생겼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2010년도부터였고 아무튼 그것이 아이폰과 결합이 되면서 이게 SN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전까지는 제조업이든 산업을 가진 큰 기업을 가진 사람들만 부자가 됐었는데 이 SNS가 활성화된 다음부터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해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이제 붕업이 되기 시작한 것들이 바로 이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옛날부터 나왔던 책들이었는데 네네네. 그것들을 SNS랑 결합을 시켜갖고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으로 봤는데 책을 잘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SNS로 전달을 했는데 한 문장씩 네. 폭발적인 반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자기개발 서적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이 메신저라고 유명해진 분들이 막 조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짜집기 책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했던 부의 추월 차선도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엑시스를 했다, 기업을 엑시스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했고 그것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좀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2011년도, 12년도 시장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은 지난주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이게 위험한 책이기도 하고 좋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의 추월 차선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였었냐면은 맨 마지막에 8장, 8개장이었었잖아요. 8장이
실행을 해야지 이게 된다고 써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났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때 같이 나왔던 책이 바로 이 책인데 메신저가 되라. 일단 제목을 잘못 줬어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제 제목 때문에 저는 인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의 추설 차선과 양대 산맥이었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반응은 이게 월등히 더 뜨거웠었고 한국에서도 이게 더 반응이 더 좋았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몰랐죠. 예. 네, 전혀 이 몰랐어요. 책에 처음에 나오자마자 김미경 원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거 쓸 때 자기가 추천사를 쓰겠다고 했대요. 네. 썼어요, 진짜. 어. 이거 서문을 김미경 원장이 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판은 이동우 그 소장이라고 저희 방송에 나왔던 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단순함. 예. 썼었는데 이 김미경 원장이 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김미경 원장이 MKAU 이제 대학을 하는데 그거에 태동이 됐던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들. 왜냐하면은 여기 자기 고백이 나와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고 강의도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이는 원인을 이 책을 딱 보고 한 번에 알았대요. 그리고 바로 이제 터닝이 된 것들이죠.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의 추월 차선에서는 선언만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메신저가 되면은.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메신저가 될 수 있는지, 메신저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책이야. 그 이런 어떻게 메신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근데 이제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게 단순히 이런 메신저 사업을 하는 1인 사업가들만을 위한 책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개발 책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완전 다른 책이 될 것 같아요. 야,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서로 다른 책이긴 한데 됩니다. 이번 책은 실전편, 지난 네. 시간은 이론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게 그때 그 시기가 딱 그 아이폰 이후에 SNS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딱 그때였네요. 그래서 보면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 막 카드 뉴스 막 붐 일고 거기서 좋은 명언들 맞아요. 막 유행처럼 돌고 그게 다 이런 콘텐츠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던 문구들이 아니라 과거에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다 써놨던 문구들인데 그쵸. 그거를 재생산한 거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저자가 되게 솔직해요. 어떤 책에서 다 베꼈는지 다 써 있어. 심지어 자기가 베낀 책들 제가 참고했던 사람들 작가들까지 수십 명이 다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책 읽은 다음에 여기 소개됐던 작가들 책을 다 사갖고 다 읽어봤었거든요.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작가들 책을 읽었으면은 바로 이해가 안 됐을 텐데 네네. 이렇게 종합한 책을 보고 그 책을 보니까 심지어 그 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이 방송 보시고 이 책을 보거나 다른 책 보시게 되면 좀 다른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2022년에 이 책의 가치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나는 이런 브이로그 느낌 좋아하는데 나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해볼까? 뭐 약간 이렇게 뭐랄까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취향으로 어떤 인플루언서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을 꾸준히 그려서 올려볼까?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랄까 로드맵이 없이 그냥 한번 해볼까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돈이 안 돼서 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만장자 메신저를 읽고 나시면 내가 그냥 막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 만큼 이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 제공한 가치에 대한 어떤 돈을 받고 지속적으로 내가 발전하고 그런 제대로 된 메신저, 제대로 된 인플루언서, 제대로 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맵을 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연히 난 책을 좋아하니까 책에 대한 만화를 그릴 거야. 그리다 힘들어서 지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걸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걸로 나중에 어떤 유료화하는 어떤 채널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시작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좀 성향상 맞는 그런 책이다. 왜냐하면 이 메신저라는 어떤 일종의 자영업이라고 봐야 될지 사업이라고 봐야 될지 좀 애매한 포지션일 것 같긴 한데 내가 한 만큼 그만큼 대가를 받고 직장 생활하는 거에 좀 지쳐 있고 좀 피곤하다 느끼고 내가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내가 내는 성과 대비 소득이 적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을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의 MZ 세대들이 좀 보면 좋아할 만한 책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이 저자가 자신이 굉장히 실용적인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도 거의 이게 무슨 세미나 같아요. 책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그 단락마다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칸이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이 꽤 두꺼워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웠나? 하고 놀랐었는데 읽다 보면은 질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요약 이런 것 때문에 책의 내용이 그렇게 막 방대하고 읽기 힘든진 않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이 뭐랄까 너무 좀 대답하기 짜증나는 질문 같은 거 있는 책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답이 없고 좀 답답한 질문을 물어보면 쓰다가 뭐야 못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꽤 실용적인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메신저가 내가 어떤 학위도 없고 굉장히 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전문성이 없어도 정말 내가 뭐 세탁에 있어서는 내가 달인이다, 주부 달인이다, 옷 깨는 거, 정리하는 거, 뭐 빨래 향기롭게 하는 거, 구김 없이 하는 거, 뭐 난 빨래 도사다. 그러면 그걸로 내가 메신저로 대보겠어.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살림을 잘하긴 하는데 나는 어떤 메신저가 되면 좋을까? 그런 것들에서 좀 디테일을 잡아 나가는 방법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요. 네. 그래서 되게 비싼 나의 솔루션 찾기 위한 자기개발 그런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돈을 내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거든요. 자기개발계 호구라고. 로사님 생각났어요. 읽으면서. 좀 좋은 거 있으면 네. 사실 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약간 시장조사 차원에서도 궁금해서 해보기도 하고 진짜 알고 싶어서 해보기도 하는데 이 책을 좀 제대로 대화하듯이 나와 대화하듯이 참여해보면 정말 150만 원짜리 세미나에 가는 거에 못지않은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프로 수강러인 로사님이 보증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책이다. 네. 이 얘기로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로 아까 제가 김미경 강사님 같은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되게 뭐랄까 대한민국 한 0.01% 정말 국내 탑 수준의 그런 대표적인 메신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이제 비교해가면서 저런 사람들이나 메신저가 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 분도 아마 그런 질문,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당신도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서 이 책의 내용도 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메신저가 된다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경험 또는 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어떤 분야 아니면 내가 직업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거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일상의 취미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신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다. 맞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메신저라는 이 뭐랄까 인플루언서 산업이라는 거 자체를 개념화하고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한 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네, 책인 맞아요. 거죠. 그 전에는 굉장히 뭐 작가 되는 법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해법을 만든 것에 백만장자 이상의 부를 이룬 건데요. 이분이 처음에 나는 메신저라는 거, 인플루언서라는 거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젊을 때. 네. 그래서 근데 교통사고 이게 왜 사람이 죽음을 한번 왜 뭐 좀 암에 걸렸다 나았다거나 어떤 큰 사고를 당했는데 살아났다거나 네. 이랬을 때 나는 이제 두 번째 주어진 삶이다. 나 다시 삶을 다시 살 거야 하면서 자기가 느낀 이 느낌, 그 사고를 통해서 느낀 이 메시지, 자기가 삶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계속 하고 싶다. 이거를 되게 전하고 싶었대요. 뭐냐면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했는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가? 이거 하나로 메신저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건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부터 사고가 난 당시의 상황과 아픔과 뭐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질문까지 가는 어떤 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던 거죠. 이거 하나로 메신저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네네. 그러다가 점점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그 이론을 만들어 나가면서
메신저를 키우는 메신저가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사고를 예고를 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공감을 시키고 동조화 시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분이 이게 이 책이 첫 번째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골든 티켓이라고 하는 책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은 정말 일반적인 그냥 뭐랄까 자기 개발서예요. 내용은 이게 카드만 보게 한 장 보면 다 좋은데 읽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아마 이분이 이걸로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쓴 책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마인드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보게 되면은 두 개 비교해 보면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로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세미나 자료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메신저가 될 수 있는지를 네. 그냥 하나의 한 학기 정도, 대학 한 학기 정도의 수업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네. 쏙쏙 들어오고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들일 텐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메신저 사업,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로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실패하는 이유를 봤더니 이렇게 쓰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을까? 단계별로 차근 접근하는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 5단계가 있고 10단계가 있고 계속 나오는데 네.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처음부터 팔려고 하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것들은 맨 나중에.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홍보하는 방법들도 나와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랑 또 이렇게 협력하는 방법들도 네네. 나오고 제휴를 아무튼 이 해라.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고 나면은 그래서 이분이 백만장자가 됐구나. 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메신저로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본인이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두 책만 비교해봐도 그걸 알 수 네.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아마 내용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한 의지 플러스 내가 이게 사업적으로도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더 잘 살고 또 사람들은 이 사업이 더 잘 되는 사람들에게 또 영감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죽을 뻔했을 때 얻은 내 삶의 진리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서 더 영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더 낫다. 그렇게 저는 봤고요. 또 네. 사람들이 원하는 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부의 추월차선과 똑같이 목차가 되게 중요해요. 그 목차의 구조를 딱 알고 들어가야지 이걸 확실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총 챕터가 이 책이 지금 이 개정판하고 원판은 좀 다르긴 한데 6개 장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첫 인트로 부분에는 이제 골든 티켓이 받을 차례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골든 티켓이 뭐냐면 이건데 두 번째 삶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거면은 값진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게 골든 티켓일 텐데 그래서 골든 티켓을 이제 네가 한번 받아봐라라고 하면서 서도를 던지면서 하나의 좀 자극을 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장이 뭐냐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나? 아까 이제 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미경이나 심사임당이나 뭐 자청이나 김 작가 같은 사람들만 메신저가 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메신저로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이죠. 만약에 진짜 0.01%만 성공하는 것들이었다고 하면은 이 책은 사람들이 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사소한 것들. 뭐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일단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나는 어떤 유형의 메신저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몇 가지 유형들이 나오는데 이거 갖고도 메신저가 될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파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메신저가 되는 것까지는 될 수 있는데 결국 이것들을 사업화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3파트에서는 그 메신저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이거 돈을 벌 수 있는지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10단계가 나오는데 이 10단계가 정말 좀 기가 막혔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이 책이 어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아마 꼼꼼히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번째 챕터가 평생 성장하는 백만장자 메신저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5개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번 성공하면은 성공에 취해서 거기서 그냥 끝나요. 네. 근데 이게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부동산을 얘기해 드리면은 평생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사고 팔아야 되거든요. 계속 리모델링 해야 되고 신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메신저들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 이게 아마 주제가 될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 5가지가 나오고요. 5번째에서는 골리앗을 읽은 백만장자 메신저의 실전 노하우일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기존 기업들만 돈을 벌었었는데 이 메신저라고 하는 게 결국 다른 말로 전환하게 되면 1인 기업가거든요. 1인 기업가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다. 1년에 1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20년, 거의 10여 년 전에 100만 달러니까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몇백만 불 되겠죠. 네. 그렇게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실전 노하우들을 사례들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게 아마 이제 새롭게 개정판을 쓰면서 좀 업그레이드 한 것 같은데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 전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신저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공했던 메신저들도 지금 안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결국 생존 본능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말을 하겠지만 같이 해야 돼요. 혼자 안 돼. 그런 것도 있고. 1인 기업 혼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들도 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10.6까지 있는데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하나의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정도 주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내용으로 꽉 차 있다. 그렇게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세미나 자료 같다라는 네. 느낌이 세미나 자료예요. 확 오고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까지 좀 반영이 돼 있다. 개정을 통해서 네. 마지막 챕터 6에서 이제 최근에 좀 이 메신저 시장을 바라보는 그 소비자들의 시선도 좀 담겨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의 의견도 좀 담겨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2장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의 메신저인가? 그래서 성과 기반의 메신저가 있고요. 연구 기반의 메신저가 있고 롤 모델형 메신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 메신저 같은 경우는 내가 살면서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수영 작가님 생각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절에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네네네.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막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약간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그런 이력과 더불어 굉장히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네네. 이렇게 정말 메신저로 살아온 거죠. 음. 근데 그런 삶이 막 영국에 있는 뭐 제일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해보기도 골드만삭스 하고 막 골드만삭스나 네. 또 더 쉘이었나요? 네. 그런 회사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인도에 가서 발리우드 배우가 돼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버킷리스트를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런 것들을 싹 다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랬을 때 성과 기반의 메신저 혹은 내가 뭔가를 굉장히 잘 해왔다. 누구에게 말해도 이 이력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네. 얘기할 만한 성과가 있다. 그랬을 때 성과 기반 메신저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 기반 메신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험치가 이 메신저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하게 습득했던 나만의 전문 지식 이런 것들도 바로 될 수 있고 그 성취가 대단한 업적이 아니어도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우와 이게 아니어도 된다는 네. 말씀을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니었지만 부동산을 공부하게 된 것도 하나의 경험치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드니머님 같은 경우는 원래 코인 NFT 개발자가 아닌데 전혀 모르죠. 네, 네. 지금 그 우연하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근데 지금 유튜브 쪽에서는 이제 NFT 이런 상장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특별한 분이 되셨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또 NFT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정말 오랜 기간 공부했다기보다는 정말 우연히 경험하게 되고 접할 수 있는 거 가지고도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넘버원, 세계 넘버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메신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비슷한 게 떠오른 게 작가분도 사고 난 뒤에 어떤 깨우침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 중에 네. 이렇게 팔이 하나 없는 여성분이 계세요. 네. 네, 그분이 좀 자주 등장해서 좀 보게 됐는데 네. 이분도 사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소통하고 이런 모습들도 일종의 이런 특별한 어떤 본인만의 경험을 가지고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세 유형의 메신저 성과 기반, 연구 기반, 롤모델형 이게 꼭 나는 딱 롤모델형 메신저가 되겠다가 아니고 순환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애를 얻었음에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롤모델이 또 될 수도 있는 그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성과 기반 같은 경우에는
정리정돈, 발성, 뭐 홍보 잘하는 사람, 개조련사 이게 와. 이미 옛날에 강영욱. 옛날에 나와 개조련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영욱 소장님 이렇게 예. 뭐 정리정돈 우리 이지영 이지영 작가님 뭐 작가님, 이런 예. 식으로 저희 한 명씩 다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는 사람이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많네요. 네, 이쪽 그래서 분야 뭐 전문가분들이. 유기농 이유식을 잘 만들어서 아기가 정말 잘 먹고 잘 큰다 이런 것도 다 네. 경험이 만든 성과 기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연구 기반 메신저는 사실 저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책을 읽고 네. 여러분에게 좀 재미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연구해서 이 책과 이 책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라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어떤 분야를 연구해서 발표하고 여러분에게 좀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 연구 기반 메신저입니다. 많은 그 유튜버들이 다 이쪽 분야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뭐 작가분들, 책 출간하시는 작가분들도 사실 이런 연구 기반 메신저 한 부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김 작가님 떠오르더라고요. 김 작가님이 지금은 인터뷰하는 형태로 유튜브를 제작하지만 과거에 책 내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인사 담당자 100명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인턴 담당자 100명한테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책으로 출간하셨는데 그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연구 기반 메신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유튜버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유튜브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네. 성공한 유튜브를 인터뷰를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들이고 그렇게 하고 유튜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모든 걸 빠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걸 들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유튜버들한테 물어보는 입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유튜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 김 네네네. 작가님.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성공한 유튜브 2명이면 심사임당과 김 작가님인데 김 작가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 작가님한테 지금 질문한다고 하면은 성공적인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됐다는 네, 거죠. 그 예. 책이 럭키에 쓰여져 있죠. 그 내용이.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떠올랐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롤모델형 메신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를 극복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사로 지내는데 굉장히 아프리카 우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이분은 정말 계속해서 뭐 봉사를 하시는 분이야. 이런 존경받을 만한 삶. 네. 또 어떤 분에게 계속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네. 그런 정도면 롤모델형 메신저가 될 수 있고 MZ 세대인데 굉장히 당당하고 모든 그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롤모델형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메신저마다 어떤 유형의 메신저마다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나는 뭐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거나 블로그를 시작해서 메신저가 되고 싶은데 어떤 기반으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연구 기반인 것 같다 내 길이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 6개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장마다 있지만 네. 1번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네. 2번 다른 사람들이 잘하도록 돕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3번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숙달하도록 돕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4번 그 분야에 대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번 그 분야에 대해 더 연구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는가? 6번 그 주제에 대해 내가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네, 이렇게 6개의 질문이 주어지거든요. 써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더 구체화하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구나, 할 수 있구나, 하고 싶구나라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중이거든요. 내가 지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주제로 정하라는 그런 얘기인 네. 것 같고요. 뭐 누구나 다 그냥 가볍게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직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뭐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네. 뭐 연구 기반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던 아니면 뭔가 좀 취미가 있어서 여기에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어떤 의지와
그런 열망이 있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평온하게 그냥 흘러가듯 살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선택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편하게 자기가 질문에 답을 적다 보면 나도 모르는 어떤 나의 좋아했던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책에 좀 보시고 각 장마다 또 질문이 나오거든요. 다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키는 것만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좀 책 읽다가 모처럼 답도 써보고 막 그랬더니 좀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2부에서 네. 저희가 메신저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가, 네. 돈 어떻게 버는가? 네,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평생 성장하는가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온다. 백만장자 메신저. 네. 브랜든 버처드 지음. 다독다독 이야기 중. 네. 이 해외 책들은 참 작가님들을 모실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저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면 주문을 할 수 있겠죠. 불가능해.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이 책의 한 1챕터, 2챕터 내용 위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신저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메신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 이제 2부에서는 그러면 실제 이 메신저는 어떤 식으로 돼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그쵸. 네, 그쵸. 네. 네. 그 메신저가 되는 방법부터 실제 돈을 버는 과정까지 좀 10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 네. 넌 뭔가 더 재밌게 뭔가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뭔데 이러면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는 뭔가 네. 이런 메신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럼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들이 저에 대해 생각할 필요나 이유가 없지.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보다 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답은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든 아니면 혼자 자영업을 하는 분이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이든 메신저가 되기 위한 수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뭘로 시작을 할까? 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가 메신저가 되기 위한 주제 정하기인데요. 즐겁게 배우고 열중할 수 있는 나만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요즘에 그런 덕후였다가 자기만의 어떤 비즈니스를 개척해서 잘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런 것들과 좀 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한 가지 주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중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정하는 법은 내가 흥미롭게 배우고 있는 주제, 그리고 현재 즐겨 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 그리고 당신의 경험, 사람들이 나처럼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5년 동안 열중할 수 있는 주제로 시작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딱 봤을 때 5년 동안이라고 하면 너무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가 가볍게 시작해서 이건 좀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주제를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책을 읽으면서 좀 들었고, 그렇죠. 이 1장의 주제 정하기는 그 뒤쪽에 질문을 보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던지는 그 질문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질문 형태로 딱 네. 던져주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항상 공부하고 흥미를 느끼는 주제는 뭔가 답을 써봐라. 그리고 살면서 즐겨하는 일 뭔가, 취미가 뭐냐는 질문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 질문들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좀 적어보시면 내가 좀 좋아하는 분야를 좀 찾을 수 있고, 그럼 이 주제로 그러면 메신저가 돼야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래요. 제가 어떤 주제로 메신저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네. 그래서 1번은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은가, 뭘 할 수 있는가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객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나 혼자 어떤 애니메이션의 어떤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만든다고 해서 이게 메신저가 되기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는 목표 고객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의 메시지가 필요한 고객과 조직은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받고 싶은가. 메신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지식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치와 어떤 변화, 성장을 줄 수 있는 것이 메신저거든요. 그래서 나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고객 찾는 법. 역시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네. 네, 1번. 나의 연구 주제를 통해 가장 혜택받을 고객은 누구인가? 2번. 나의 연구 주제를 배우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고객은 누구인가? 3번. 나의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배움이 더 필요한 고객은 누구인가? 4번. 나의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배움이 더 필요한 사람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요걸 잘해. 근데 요걸로 한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좀 방향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1단계하고 2단계가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드리님께서 이렇게 던져줘도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그래서 나는 주제를 뭘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의 답은 내가 누구한테 이걸 팔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고객을 찾는 것들보다는 고객을 찾게 되면은 바로 주제가 나오는 것들이고 아까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만들 주제가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나한테 고객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는 서로 이렇게 좀 상관관계,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들이고 네. 결국은 고객 선정이 주제 선정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빠숑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골랐는데 이게 되게 시장이 작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근데 내가 조금은 덜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 그런 시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번을 먼저 할 거냐, 2번을 먼저 할 거냐, 뭐 이런 꼭 순서가 하나의 뭐 어떤 리니어한 순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상호 보완적으로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보면 이 고객을 딱 집중하자고 봤을 때 이게 시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걸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3장의 그런 메신저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가 이 장에 대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는 고객을 생각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2단계 우리가 얘기한 거는 누가 우리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가. 그다음 3단계는 고객이 지금 원하는 게 뭔가. 4단계는 고객이 가장 공감할 만한 나만의 스토리는 뭔가. 이것들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이 각 단계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로 뭐 나의 세대에 서로 좀 공감대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다독다독 같은 경우도 저희 나이에 따라 그 구독자층이 따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같은 방향을 보고 또 같은 어떤 세대 간에 교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맘카페에 주로 올라오는 글을 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친구에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대화를 나눠보면서 아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원하고 있구나 이런 거 부러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좀 그냥 막 흘러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요 사람들이 요즘 원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대화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객이 성취하는 바는 뭐고 알고자 하는 게 뭐고 검색하는 단어는 뭐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의 유형은 무엇이고 또 비싸더라도 좀 사는 거 뭔지 나 이번에 뭐 캠핑 도구 엄청 돈 주고 샀잖아 이러면 아 그쪽으로 요즘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과감하게 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 미용실에서 50만짜리 머리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그냥 흘려듣지 말고 되게 유심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꽤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고객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종종 빠뜨리는 단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할 때는 안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빠뜨린 건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아 쟤는 저것만 딱 마케팅만 딱 붙여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걸 왜 못하지? 훈수는 잘 둬. 그게 진짜 그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네. 그 바둑이나 장기 있잖아요. 특히 바둑 같은 경우는 자기 급수보다 훈수 둘 때 3급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8급이면 5급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훈수 둘 때. 그런 진짜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객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그 대중에게 이걸 전달을 못하네 바보같이 막 이런 생각 이게 내가 너무 보인다는 거죠. 왜 모르지 저렇게 쉬운 걸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아 고객에 필요한 거겠다. 고객이 기꺼이 살 수 있는 거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것들을 한 4가지로 종류를 딱 구분하면 딱 명확할 것 같은데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저걸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들. 대부분 아마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목적으로 지금 메신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소득을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재테크적인 것들. 세 번째는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대요. 이걸 공감해주거나 힘든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쪽에 대한 메신저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가 필요한데 이 4가지가 단순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사례로 제공이 되면 더 좋은 것들이죠. 성공 사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실패 사례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전달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뭐랄까 고객이 뭘 도움을 원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찾지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자주 가는 어떤 커뮤니티, 뭐 네이버 카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웹사이트든 뭐든 간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글을 올리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 이런 걸 좀 유심히 보면 그중에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자주 간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의 어떤 지식이 쌓였을 거니까 그중에 내가 답할 수 있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더라도 그런 것들 찾아서 이렇게 답을 하다 보면 그게 또 나의 전문성이 또 생기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NFT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작년 말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1년도 안 되고 한 3분기 정도 지났는데 그 정도인데도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답변 드리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질문하니까 답이 나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질문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구나가 또 보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질문거리가 이제 고민거리가 보이는 거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 고객들의 고민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솔루션을 마련을 하게 되면서 네. 그게 강의가 돼요. 또. 이것이 컨텐츠가 되고 네. 강의가 되고 유튜브가 네, 그렇죠. 되고 책이 네.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처음에 접근은 좀 가볍게 내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네. 정말 사소한 사용법들 1분으로 올리는데도 조회수는 막 100만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단순한 사용법인데 우린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네. 그걸 그렇게 클릭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런 것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스타에 여러 사진 올리는데 그걸 지울 수 있는 방법 아세요? 몰라요. 몰라. 이미 올려놓은 것 중에 어. 만약에 3번째 사진 다시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어. 지울 수 있습니다. 그거만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걸 몰랐어. 할 수 있고 난 몰라. 인스타그램에 난 동영상 꿀팁이네. 올리면 딴 사람들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데 네. 내 거는 이상하게 흐릿하게 나와요. 화질이. 네네. 방법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벌써 몇 개 나왔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아주 작고 소소하지만 그렇죠. 그게 뭔데요? 하는 할만한 팁.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4단계는 나만의 스토리 선택하기예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제 메신저가 되려면 내가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나는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바라진 않는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힘들었어요. 혹은 이런 당신과 같은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서 많은 걸 좀 해결해 본 얘기를 많이 해봐서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지금 주식창이 다 파랗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게 좋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빨간색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가야지. 그러면 안 돼. 나는 다 빨간색인데 너희들은 왜 그래?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그래서 저 아는 이제 부동산을 강의를 하시려는 분이 어떻게 하면 강의를 사람들 더 많이 볼까 고민을 하는 거에서 언니의 그런 삶의 스토리를 좀 말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렸던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암에 걸렸는데 이제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애를 키우면서 집에서 뭘 하지? 하다가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정말 투자를 너무 잘하는 분이 됐는데 내가 암에 걸린 걸 굳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거 숨기고 싶어. 약한 모습도 보이기 싫고 내가 슬펐던 걸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얘기 좀 그만해 할 정도로 자기의 그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인이 되고 먹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쟤는 되게 가난했는데 이렇게 됐대. 혹은 쟤는 정말 못생겼는데 저렇게 때깔이 나게 멋있어졌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다가오고 소구를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자수성가 스토리가 괜히 잘 먹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든 시기가 한 번쯤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좀 공감을 시작해서 희망을 좀 얻게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잘 먹히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그러니까 있게 책의 됩니다. 앞부분 보면 항상 그게 나와요. 나의 흑수저 그래서 시절 뭐 이런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먹혀 그게. 네, 그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 네, 네. 그겁니다. 그게 잘 먹힌다는 네. 거 여러분들도. 그래서 고객이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거는 이 사람 누구야? 무슨 경험을 했는데 그게 그 얘기는 내 얘기 같은데 이런 거랑 이거를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나는 이거 약간 하다가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걸 깨달았구나 나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은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 적용할 만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근데 나의 경우는 좀 다른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을 따른다는 거죠. 네. 그 다음은 나만의 해결법을 만든다. 이건 좀 뭐랄까 일종의 나의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단을 뭘로 택할 것인가의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글로 쓸 거냐 아니면 영상 매체로 만들 거냐 그것도 아니면 뭐 오프라인 강의를 할 거냐 뭐 이런 수단의 좀 결정 이런 것들이 일단은 필요하다. 나에게 좀 익숙한 방법으로 시작을 해보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부동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일종의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걸 시작을 했고 나중에 그게 이제 영상으로 발전했고 때때로 오프라인 강의도 됐고 뭐 이런 순서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익숙한 분야가 다를 거니까 뭐 영상이 편하신 분은 영상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사진 콘텐츠로도 많이 하시니까 뭐 인스타 같은 거가 편하신 분은 인스타로 하셔도 되고 자기한테 적합한 걸 찾아보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은 같은데 그걸 유튜브로도 사진을 넣어서 읊으면 영상이 그게 되고, 영상이지. 네, 예. 뭐 이렇게 PPT 그냥 정말 만든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그럼 영상이 되고 PPT를 사진으로 뽑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게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되고 그거를 글로 풀었으면 블로그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올렸는데 유독 유튜브에서 반응이 왔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는 블로그만 편해. 나 어떻게 영상 힘들어서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해보고 나와 가장 뭔가 성향이나 그런 방향이 잘 맞는 그런 피드백들이 되게 많이 온다. 유독 이 채널에서 그럼 이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이게 한 10년 정도 된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주로 콘텐츠가 이제 막 사진 그리고 글 이게 좀 중점적이었고 영상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시기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 김미경 원장이 이 책을 감명받아서 영상으로 하라고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VOD 서비스 알아요? 네. 네. 네, 그거 했다고. 자기가 아 처음. 진짜? 10년 전에 VOD. 그러니까 VOD. 웹사이트 유튜브 이런 건 없고 예. 그 자기가 처음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근데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최근에는 어쨌든 영상으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콘텐츠가 그렇죠. 대부분이 다 영상 그리고 또 짧은 영상으로 이제 아무래도 트렌드가 좀 넘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스킬을 조금 갖추면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해요. 네, 뒷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메인이 되는 부분은 아웃소싱 하지 마라. 저희 같은 경우도 영상을 편집자한테 넘기면 굉장히 편한데 저희의 의도 다 설명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그렇게 잘라라 이렇게 시키는 네. 게 더 힘들 수도 있고 맞아요. 비용이 되게 발생이 크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저희는 사실 유튜브에 올린다라는 게 저희의 메인 잡인데 이걸 계속 외주를 주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외주를 주는 법을 메신저로 알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충분히 소화해 왔기 때문에 이런 메인 잡을 할 수 있게 더 연구를 하는 편이 여러모로 경제적이고 그리고 좀 효율적이고 저희 원하는 바를 다 전달하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메인 잡 같은 경우 글을 써야 하는데 그걸 계속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메신저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메인 잡은 절대 외주를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그 스킬을 더 키우고 1년이 걸리고 4년이 걸려도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은 6번째 단계인데요. 6번째 단계는 이제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딱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라기보다는 최근에는 뭐 플랫폼을 통한 판매, 뭐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할 거다 그러면 뭐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뭐 이런 데 판매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메신저로서의 어떤 스킬을 남들에게 도움이 주는 갖고 있는 스킬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재능 마켓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크몽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뭐 부동산 관련해서 찾을 때는 숨고 이런데,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할 때는 숨고라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아마 내가 아무런 인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남들에게 뭐 팔 거야, 도움을 줄 거야, 그렇게 의도하는 분들이 바로 웹사이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끔 내가 가진 재능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걸 바로 수익화를 하고 싶다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메신저에 어떤 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있어야죠, 그게 당연히. 어떤 메인 채널, 그게 유튜브든 아니면 블로그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 같은 곳, 컨텐츠의 집 같은 곳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미국 사이트에 항상 들어가면 느끼는 게 항상 그 이메일을 얻어낸다. 모든 미국 사이트는 이메일을 얻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비롯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항상 해서 다음에 연락할 수 있는 끈을 잡고 있는 어떤 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를 홈페이지다. 쌓는다. 예.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네. 알림으로 뭐 알릴 수도 있고 한데 가입을 하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메일이라도 수집을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좀 배워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또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라고 하는 방법이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가 될 수 있고 메인 채널이 될 수 있을 네. 텐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 정보를 입수하는 네. 쌍방향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들이고, 또 네. 판매 촉진을 해야 되는데 뭔가 사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의 홈페이지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다 웹사이트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네, 될 것 그러면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카페를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만든다거나 단톡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과 끊임없이 저 이런 거 했어요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든다거나 접점을 만드는 네, 거죠. 고객들과. 계속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7단계는 캠페인 진행법입니다. 네.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전략적인 마케팅은 무엇인가? 제가 느끼기에 요즘에 그런 마케팅이 친구처럼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큰 돈 안 줘도 돼요. 우리 같이 뭐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제대로 성공해 줄 테니까 제대로 돈을 한번 내보세요. 이런 컨텐츠도 있어요. 나만 믿고 따라와. 확실하게 해줄게. 정말 바꿔줄 테니까 100만 원만 내보세요. 이런 식으로 30만 원만 내시면 여러분 이제 진짜 돈 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유튜브 유료화해가지고 그냥 회사 안 다니고 싶죠? 30만 원만 내보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매일 글쓰기 모임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했던 글쓰기 모임은 여러분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왜 그런 불우한 이웃 돕기 기금을 냈다는 걸 증명하면 우리 글쓰기 클럽에 들어올 수 있고, 네. 뭐 사실 체크도 다 자기가 해요. 오늘 썼다 안 썼다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근데 커뮤니티는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뭔가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뭐야 무료로 하면서 되게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 그건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네. 이분은 자신의 커뮤니티와 책 글쓰기를 뭐 3년 동안 50명의 사람들과 운영한 사람이다. 이건 안 해본 사람이랑 아예 다른 이력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어쨌든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규모 하에서의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건가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근데 로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처럼 접근하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하지 않나?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인지도를 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한 번에 모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건 본인이 맞는 방법을 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질문은 유료 콘텐츠를 팔기 전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가? 고객에게 처음으로 마케팅하고 싶은 상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은 거 콘텐츠 계속 제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자, 1호기 갑니다. 그 다음 진짜 유료화하는 2호기 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고요. 고객들이 그 상품을 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객들이 그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기존의 유사 상품들과 차별을 내는 점은 무엇인가? 상품의 가격이 적절한 근거는 무엇인가? 고객이 해당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지금 구입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면 다 살 것 같죠? 안 사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 컨텐츠를 본 사람이다. 내가 이걸 꼭 사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딱 보면 저희가 6단계가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법이었고, 그리고 7단계가 이제 캠페인 진행 방법이라서 단계로는 한 단계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사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행을 해야 되고 맞죠. 콘텐츠를 쌓아 놔야 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무조건 처음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내가 만든 콘텐츠를 누군가 사주지도 않을 거고, 그 사이 동안 나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그동안 인지도를 쌓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캠페인이 진행돼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 뭐 아무도 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어떤 고려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지금 드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캠페인이고, 그러니까 홍보가 아니고 캠페인이 돼야 된다는 것들이고, 성과가 당장 없다 하더라도 네. 중단하면 안 되고 성실성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꾸준하게 일관된 메시지로 가야지 나중에 이것들이 판매 촉진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네.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네. 네. 8단계는 무료 컨텐츠 활용법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구독 버튼이 있고 가입 버튼이 따로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은 좀 더 프리미엄한 어떤 정보를 제공할 테니 여러분이 돈을 내고 가입을 해달라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료 콘텐츠 활용할 때 어떤 책을 읽어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줘라. 그러니까 약간 흘리면서 애매하게 조금씩 그 메인 정보를 주면서 가입하면 더 큰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요점적으로 여러분 이런 컨텐츠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거 되게 도움된다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유료로 가입하면 더 도움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정도여도 무료로 먼저 더 가장 좋은 걸 제공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한대요. 아니 제 메인인데 메인 제 콘텐츠를, 아이디어의 가장 핵심인데 이거를 줘버리면은 제가 뭘 먹고 삽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건 진짜 도움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신과 더 얘기하고 싶어하고 당신이 그 생각을 하기까지의 그런 과정도 궁금해하고 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묻고 싶어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 떠오르는 분이 신사임당님인 것 같아요.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 콘텐츠 쭉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할 때 자기의 핵심 노하우를 다 깠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해도 괜찮나? 그래서 막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공격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공개하고, 근데 결국 나중에 그런 콘텐츠들이 다 모이고 플러스 알파를 모아서 강의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정보를 아낌없이 풀어도 수요는 더 많이 생기더라.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뭐 아이디어를 따라가고 뭐
베껴가도 해도 이제 오리지널이 거기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수요가 그쪽으로 더 몰리더라. 네. 그런 것들을 그분이 좀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내 제일 사업의 제일 핵심이 되는 어떤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저는 발전할 수밖에 없죠. 네. 더 해야 되니, 더 네. 뭔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네. 거기서 발전된 것들을 그 다음엔 보여줘야 되니까. 그거 옛날엔 그거 하나 갖고 살았었잖아요. 맞아요. 자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 무한히 나도 성장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시대다. 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9번째 단계인데 여기서는 마케팅 파트너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 같아요. 서로 좀 상부상조할 수 있는 비슷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서 뭐 제휴를 맺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들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느낌. 가만 보면 이게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 서로 어떤 그 특정 분야의 유튜버들은 그 주제에 맞는 유튜버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막 다른 채널에 등장했다가 여기도 모셨다가 이런 식으로 좀 상부상조하는 모습들이 네. 자주 보여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네, 하죠. 콜라보레이션.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서로의 시너지도 좀 나고 서로가 이제 구독자층이 달랐을 때 그분들이 이제 서로 믹싱이 되면서 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네. 그런 얘기를 그리고 하는 이런 뭐 어떤 계통이든 영역이 완전히 다르지 않잖아요.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나도 이 얘기 할 수 있는데 나도 거의 전문 분야인데 싶은데 그 부분에 더 전문가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당신이 뭐 할 때 나 이 부분은 내가 더 전문가인 걸로 돼 있으니까 나 불러주쇼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거 알면서도 뭐 내가 만약에 더 인플루언서로 힘이 세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메인을 나도 경험했고 나도 솔루션 있다 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내 시장을 완전 위협하네? 막 이렇게 좀 척을 지지 말고 좀 서로 좀 돕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챕터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은 빠숑님. 부동산계 인플루언서로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필요한 그 부동산 투자 지식들이 있는데 그 각 지식별 전문가들을 이렇게 섭외하셔갖고 골고루 이렇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걸 되게 잘하시는 분이 빠숑님 아닌가 네, 그래서 생각을 저도 했어요. 처음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기버도 있고 테이커 뭐 이런 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주는 사람, 취하는 사람, 그냥 1대1로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빠숑님은 좀 기버로서 허브구나. 허브. 네, 맞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허브구나. 그 역할이 어떤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맞아요. 플랫폼이 되는 맞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그냥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뭐 드리머니도 있고 로사님도 그러니까 이게 또 다독다독이라는 플랫폼이 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그냥 제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제 강의를 들은 분들도 있고 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얘기해서 또 마음 맞으면 같이 또 하기도 하고 지금 뭐 호롤링가 계속 방송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아이메피님 네. 부동산 크라이 도시제부터 네, 같이 네. 했던 분들 그렇죠. 뭐 그냥 그건 제 복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이렇게 허브가 됩니다. 네. 꾸준하게 하시고 네.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약간 좀 경계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막 떠오르는 신예가 있어요.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어린 친구, 갑자기 뭐 잘생긴 친구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경계하지 않고 와 당신 되게 재밌게 잘하시네요. 저도 같이 해보실까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대인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혼자 절대 안 돼요. 차라리 후계자를 키우는 게 더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네.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왜 여배우들의 그런 뭐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쟤 뭔데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같이 뭐 한다거나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좋은 얘기 하셨는데 평생 여자 주인공 할 수 없어요. 그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조연으로 빠져야 되는데 조연으로 또 값진 연기를 하려고 하면 계속 관계를 가져가야죠. 네. 네. 신예가 나와도 경계하지 마시고 잘 지내시라.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책에도 되게 길게 네. 설명이 돼 있어요. 네. 자, 마지막 이제 10단계입니다. 10단계는 차별화 그리고 탁월함,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이 또 여기는 또 나중에 뭔가를 팔기 위해서 여지를 남기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 탁월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좀 운만 띄웠다. 그리고 10단계가 이렇게 끝이 난다.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나의 세미나를 듣던지 나의 유료 강의를 들어라 이런 느낌을 살짝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본인이 말한 그 무료 콘텐츠를 푸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책도 무료가 아닌데 아무튼 잘 활용을 하신 거다. 네. 그래서 보다 깊은 지식은 이후에 뭔가 좀 더 궁금증을 일으켜서 이분의 콘텐츠를 좀 더 구매를 해서 보든 세미나를 듣든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좀 그러면 들었어요. 질문에서라도 한번 힌트를 찾아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최고의 메신저들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10단계인데요. 1번, 이 산업에서 내가 다른 메신저들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2번,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번, 내가 이 일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약간 뭐 사명이나 그리고 내가 뭐 다른데 사람들이 왜 날 선택해야 되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사실 물어보지 않잖아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나에게 따져보자. 혹은 나의 지인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떤 점에서 더 차별화해야 할까? 차별화되는 게 뭘까? 차별화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단계가 결국 뭐냐면요. 1단계로 다시 가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정상급에 올라가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도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1단계로 가게 되면 나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지? 이걸 왜 해야지? 내 고객은 누구였지? 그래서 이 고객들은 나한테 이것들을 왜 질문했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이런 정보라든지 노하우를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아까 이제 중간 단계에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객이 있는 것들인데, 만약에 이것들을 잊게 되면은 고객들은 더 좋은 메신저를 찾아서 떠나겠죠.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 1단계랑 2단계, 3단계, 4단계를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10단계를 한번 쭉 가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네. 통찰이 또 나오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고객도 까다로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고객 수준도 높아야 되는 것들이죠. 언제까지 악플러드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악플러드를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네. 나를 진정 좋아하는 고객들이 바라는 것들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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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가 뒷장들의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장하는 백만장자 메신저의 생각법, 5장은 골리앗을 이긴 백만장자 메신저의 실전 노하우, 6장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 메신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어떤 가치를 주는 사람이고 싶은가에 대해서 좀 깊이 내 자신을 파헤치고 싶을 때, 그리고 성장하고 싶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독다독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